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가르치는 분들의 역량인데, 이 교육은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이 교육은 총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 5일간 매일 8시간, 그리고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하신 분들께는 토스, 직방, 뱅크샐러드 수준의 예비 유니콘 스타트업 취업 연계 지원이 가능해요. 이 모든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네, 안녕하세요. 나도 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인공지능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공지능에는 머신러닝, 우리말로는 기계학습이란 것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란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계가 어떤 가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전의 접근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이 조건이 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코드를 타고, 거짓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 코드를 타면서 이제 로직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었는데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학습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는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머신러닝과 함께 자주 들어보셨을 딥러닝도 있습니다. 딥러닝, 우리말로 심층학습은 머신러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한 가지인데요. 인간의 뇌를 형상화한 인공신경망을 머신러닝에 적용한 기술입니다. 이 셋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범위의 인공지능 내에 머신러닝, 그리고 머신러닝 내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이 있어요. 먼저 지도학습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문제와 정답을 함께 알려주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사진 데이터를 줄 때 이 사진이 각각 이거는 강아지야, 뭐 이거는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답을 이제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생성되면 이제 새로운 사진을 넣었을 때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는 다르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학습 방법인데요.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주는데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즉, 레이블되지 않은 데이터를 그대로 넘겨주게 되면요, 사진 내에서 기계가 스스로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징 또는 패턴을 판단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상과 벌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강아지에게 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앞발을 들어서 주인에게 가져다 주면은 잘했다고 간식을 주면서 칭찬을 하지요. 강화학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강화학습에는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학습의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주변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의도한 동작이 맞다면 상을 주고, 맞지 않다면 벌을 주면서 기계가 스스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주인이 손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해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강아지가 이렇게 앞발을 들었더니 상을 줍니다. 자, 다음번에는 똑같이 손 이랬는데 강아지가 앞발을 들어서 이번에는 주인이 손에 살짝 올려봤더니 주인이 막 좋아하면서 상을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강아지는 주인이 원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더 많은 간식을 얻기 위해서 자꾸 앞발을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앞발을 들지 않고 막 달려가서 주인을 물어버린다고 하면은 혼나겠죠. 이런 식으로 강화학습은 에이전트의 행동에 따라서 상을 주거나 벌을 줌으로써 기계가 스스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운전을 자동차가 스스로 하는 자율주행이나 오래된 낡은 흑백 사진에 색을 입힌다든지, 사람의 말을 인식해서 마치 진짜 사람처럼 대화를 한다거나, 의료 영상 판독에도 활용될 수 있고요. CCTV 영상을 인식해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바로 추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뭐 쇼핑몰이나 이제 VOD 같은 곳에 보면은 과거에 여러분이 이용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상품을 추천해주곤 하는데요.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면요, 처음 가입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품을 몇 가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입한 이후에도 이제 어떤 영상을 검색하는지, 그리고 영상 시청 후에 여러분이 그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 재밌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좋아요를 표시할 수 있고, 또 극한 직업 영화를 봤는데 나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 그러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극한 직업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또 어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점점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사용자들 간에 어떤 작품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석, 명수, 형돈, 하하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있고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극한 직업, 마션 4개의 영화에 대해서 각각 영화가 좋았는지 싫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영화를 아직 보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새로운 준하라는 사용자가 등장해가지고 영화를 몇 개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비티랑 인터스텔라 영화 2개를 봤는데 너무 재밌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용자들이 이 준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봤더니 지금 그래비티와 인터스텔라 영화를 모두 본 사람 중에서 좋아요를 표시한 재석이 준하와 비슷한 취향을 가졌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준하에게 우리가 만약에 극한 직업을 추천하면은 안 되겠죠. 재석이 이제 싫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마션은 좋다고 했으니까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하는 앞에서 봤던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2개 영화를 바탕으로 이제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좋게 평가했던 새로운 작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참고로 KNN이라고 불리는 K-Nearest Neighbor라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래밍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란 것이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단기간에 공부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잘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이나 학습을 위한 책들도 많이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인공지능 공부를 컴퓨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공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마친다면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만 29세 이하이면서 교육과정 수료 후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바로 출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학력과 전공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총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 5일간 매일 8시간 풀타임으로 거의 직장인과 동일한 시간으로 인공지능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가르치는 분들의 역량인데 이 교육은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 NHN의 연구원, 그리고 케글 입상자 등 분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케글은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이고요. 17년에 구글이 인수해서 운영 중이며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등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 인공지능 초급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에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 개론 등 기초를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석을 배우는데 최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초부터 라이브러리 활용까지 실무 업무에 필요한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을 다 배우게 될 거고요. 3단계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최신 백엔드 개발, API, 다양한 인공지능 툴 등 실무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전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케글 플랫폼과 실제 스타트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하신 분들께는 토스, 직방, 뱅크샐러드 수준의 예비 유니콘 스타트업 취업 연계 지원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인공지능 실력을 마음껏 뽐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교육은 총 100명의 수강생이 함께 받게 될 거고요. 2021년 6월에 갓 오픈한 홍대 스파크 플러스에서 교육은 진행됩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비대면 교육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거고요. 교육기간 동안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PC인 iMac 그리고 교재가 모두 제공되므로 교육장에는 몸만 오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모든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없습니다. 교육은 모두 무료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점심 식대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신청은 7월 19일까지 가능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의 링크를 방문하셔서 공고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스타트업 청년인재 이어드림이라는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들을 위해 추진합니다. IT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분들도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컴퓨터 기초부터 인공지능 실전 프로젝트까지,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에 취업까지 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인공지능을 제대로 공부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인공지능 기술을 갖춘 인재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나도 코딩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